네, 이번에는 방실 차단 AV 블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V 블락에서 임상적으로 증상을 보이는 섬액 5가지가 있는데요. 즉 AV 블락의 경우 AV 블락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의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 의식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슴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고, 네 번째 셔의 증상,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 심하면 급성 신부전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점차 진행이 되고 3도 방칠 차단의 경우에 아주 악화가 돼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런 위험한 질환입니다. 자, 일단은 보시는 것은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심장 전도 체계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가고 여기 방실 지연이 되고 있죠. PR 간격 정상적으로 여기에 시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0.12에서 0.2초 사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심방 탈분국, 심실 탈분국, 그리고 전체 재분국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First AV 블락 1도 방실 차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 전에 바로 이전에 봤던 정상적인 심전도 체계와 비교해 보면은 일단 PR 간격이 상대적으로 길어져 있죠. 네, 실제로 1도 방실 차단이 이렇게까지 많이 길어져 있진 않은데 일단은 육안상 보기 좋게 제가 일부러 한번 길게 늘려드려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AV 노드 바로 전에서 방실 지연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느려졌죠. 이렇게 PR 간격이 늘어나고 방실 지연 시간이 더 늘어나고, 사실 이거는 보다시피 심방 수축, 심실 수축 크게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1도 방실 차단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 말은 즉 딱히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전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PR 간격이 각각 지금 전부 다 0.24초 이상으로 늘어나 있는데요. 이거는 기계로 찍어낸 듯한, 정말 기계로 찍어냈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람의 심전도는 아닌 것 같고, 정확한 걸 보면 아마 기계로 찍어낸 것 같습니다. P에서 R 간격을 보면 한번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칸. 그래서 0.24초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은 전형적인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1도 방실 차단. 네, 두 번째로 2도 방실 차단에서 타입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2도 방실 차단 타입 1과 타입 2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PR 간격이 점차 지연이 되느냐 아니면 일정하느냐. 이거는 보다시피 다시 PR 간격이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PR 간격이 조금 더 늘어졌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PR 간격이 완전히 더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번에는 QRS가 상실돼서 그냥 그대로 쭉 나타나는 겁니다. 즉 피파 다음에 QRS가 나타나지 않고 바로 시간이 점점 지연이 됐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 P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방실이 완전히 갑자기 차단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전도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PR 간격 0.2초, 그 다음 0.22, 그 다음 0.28, 그리고 세 번째로 QRS군이 소실돼 버렸네요. 즉 P 하나, 둘, 셋, 넷, P파 4개당 QRS군 소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4대 1 방실 차단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글씨가 좀 이상하죠? 아무튼 이렇게 피파 4개당 QRS군 하나가 소실되는 것을 보통 4대1 방실 차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거는 거의 일정하게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P 4계단 QRS군 하나가 소실됐죠. 이렇듯 PR 간격이 점차 넓어지다가 이렇게 PR 간격이 점차 넓어지다가 QRS군이 소실되는 겁니다. 즉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PR 간격이 점차 넓어진다는 것은 나 곧 QRS 사라질 거다 라고 예고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2도 방실 차단 중에서 타입 2를 볼 건데요. 여기부터는 조금 보다시피 심각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잠시 형광펜으로 이렇게 심각한 건데 보면은 PR 간격이 이거는 지극히 일정합니다. 물론 좀 불규칙할 수도 있는데 되게 일정한 PR 간격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보다시피 방실 접합부가 갑자기 완전히 차단이 돼서 QRS군이 소실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PR 간격 일정하고 나타나죠. 세 번째 네, 그대로 쭉 QRS군이 소실됐습니다. 네, 심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피파 하나가 나타났고 그 다음 QRS군이 소실됐죠. 그 다음 또 피파 하나, 피파 둘 QRS군이 소실됐죠. PR 간격은 0.24초로 전부 다 일정합니다. PR 간격은 이렇게 0.2초 이상으로 지연이 됐을 수도 있고 지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심전도의 경우에는 PR 간격이 0.24초로 지연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P2개당 QRS군이 하나가 소실됐기 때문에 2대1 방실 차단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보았던 AV 블락 타입 1하고 차이점은 PR 간격이 일정하다가 QRS군이 소실된다는 것, 즉 두 가지의 공통점은 QRS군이 소실된다는 것이고 두 가지의 차이점은 PR 간격이 일정하느냐 또는 점점 지연이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도 방실 차단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의 특징은 P파 따로 놀고 QRS군 따로 논다고 보면 됩니다. 보다시피 방실 접합부가 이렇게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A 노드에서 발생된 전기적 자극이 AV 노드로 전달이 돼서 AV 노드에서 이 방실 접합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실 접합부를 전혀 통과하지 못한다면 심실은 과연 뛸 수 있을까? 심실은 사실 뛸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다행히도 우리 몸의 심장은 심실에서도 자체적으로 전기적 자극을 발생을 시킵니다.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SA 노드에서는 분당 60에서 100회의 속도로 전기적 자극을 자체적으로 발생을 시키고요. 그 다음 AV 노드에서는 분당 40에서 60회의 속도로 전기적 자극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심실 쪽에서는 12에서 40회의 속도로 전기적 자극을 자체적으로 발생을 시킵니다. 하지만 평상시 정상 상태에서는 SA 노드의 전기적 자극이 강력하고 빠르기 때문에 하단부의 AV 노드나 심실에서 발생한 자극들은 묻혀간다. 그래서 SA 노드의 심박에 따라서 우리 심장은 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실 접합부의 3도 방실 차단의 경우처럼 방실 접합부가 완전히 차단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심방에서는 자체적으로 60에서 100회의 속도, 즉 SA 노드의 전기적 자극을 따를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방실 접합부가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부 심실 쪽에서는 보다시피 12에서 40회 그 자체적인 전기적 자극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시피 피파는 피파대로 이렇게 분당 60에서 100회 속도로 규칙적으로 잘 뛰고 있고요. QRS는 QRS대로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QRS군은 보통 이 경우에는 와이드 QRS가 나타나게 됩니다. 방실 접합부가 이렇게 완전히 차단이 되는 원인은
이 부분이 허혈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괴사가 일어난다든지 뭐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뭐 우리가 전독에 고장이 난다든지 등등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방실 접합부가 완전히 차단이 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와이드 QRS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AV 노드 위쪽 한 이쯤에서 만약에 차단이 일어났다, AV 노드에서 차단이 일어났다 하면은 우리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즉 심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부분은 AV 노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AV 노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좀 지저분하네요. 전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이 AV 노드까지 차단이 되었다 하면은 AV 노드 자체에서 발생하는 40에서 60Hz 속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심실은 와이드 QRS까지 나타나지는 않은데 만약 AV 노드 아래쪽 지금 빨간 선 그어진 것과 같이 방실 접합 후에 차단이 일어나게 된다 하면은 AV 노드에서 발생시키는 이 페이스메이커 마저도 완전히 차단이 되기 때문에 심실 자체적으로 발생시키는 12에서 40Hz 속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QRS가 와이드하게 좀 더 널찍하게 퍼진 상태의 QRS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심전도는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다시피 자, 먼저 피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보면 여기가 살짝 QRS군이 꺾여 있죠. 피파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피파가 꽤나 규칙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뛰고 있죠. 3배 수법을 써보면은 300, 150, 100 분당 100Hz 속도. 자, 피파는 분당 100Hz 속도로 뛰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네, 정상적으로 잘 뛰고 있습니다. QR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RS 하나, 둘, 셋. 네,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규칙적이죠. 세 보면은 300, 150, 100, 75, 60, 50, 네, 뭐 40, 30, 뭐 대략 한 30회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QRS는 분당 30회 정도의 속도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PR 간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R 간격은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네, 이거는 뭐 점차적으로 느려지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지 멋대로입니다. 즉 이거는 P와 QRS 간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P는 P대로 규칙적으로 잘 뛰고 있고 QRS는 QRS대로 규칙적으로 잘 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동시에 P와 QRS 간의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3도 방실 차단의 전형적인 심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V 블락의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만약 유의미한 하트레이트 저하나 증상이 없다면 그저 관찰만 하면 됩니다. 즉 1도 방실 차단이나 2도 일형 방실 차단까지는 웬만해서 이렇게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트레이트가 저하가 되고 뭐 아까 말했던 우리 임상적으로 증상을 보이는 섬액 5가지 있죠. 그 5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즉각 아트로핀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하트레이트가 저하된다, 그 기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분당 50회 이하의 경우에 우리가 아트로핀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아트로핀을 쓰냐 마느냐는 닥터 맘이긴 하지만요. 네, 어찌됐든 이렇게 하트레이트가 50 이하를 나타내면서 증상이 보인다면 섬액치료제, 즉 부교감신경 차단제인 아트로핀을 사용하게 되고, 만약 아트로핀으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TCP, 즉 경피적 심박조율이나 드러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드러그는 도파민이나 또는 에피네프린 등 이러한 약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듭니다. 아트로핀은 부교감신경 차단제이고, 그리고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 차단제입니다. 이 두 약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트레이트를 상승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심근 수축력도 상승을 시키죠. 그런데 아트로핀이 안 되는데 과연 에피네프린은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그 이유가 간단하게 또 지저분하네요. 양리 기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아트로핀의 경우에는 SA 노드와 AV 노드까지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도 방실 차단의 경우에는 보다시피 방실 접합부가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SA 노드와 AV 노드까지만 작용을 하는 아트로핀은 전혀 효과가 없다. 심실까지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트로핀은 심실 수축력 또는 심실 자체의 하트레이트를 절대적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도 방실 차단의 경우에는 아트로핀은 절대적으로 효과가 보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절대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 3도 방실 차단의 위치가 방실 접합부가 아닌 AV 노드, 즉 노달 블락이다. 노달 블락이다. 글씨 쓰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노달 블락이다 한다면 이때는 AV 노드에서 자체적으로 하트레이트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아트로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트로핀은 어찌됐든 보통 3도 방실 차단, 방실 접합부에서 발생한 3도 방실 차단의 경우에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베타1 수용체가 있어요. 우리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가 있죠. 여기서 베타1 수용체는 심근 수축력을 강화시키고요. 그와 동시에 하트레이트도 올려주게 됩니다. 그 작용 기전은 SA 노드, AV 노드 자체 여기에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근 전체에 분포해 있는 베타1 수용체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트레이트를 어느 정도 일부분 올릴 수는 있으나, 그래도 어찌됐든 SA 노드를 자극을 시켜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에피네프린도 사실상 하트레이트를 올리는데 크게 드라마틱한 작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축력을 또 함께 강화시키기 때문에 심실 자체의 수축력도 강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류가 좀 저하가 됐던 환자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축력이 강화가 되니까 조금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거, 외워야 할 거는 증상이 보이는 섬액의 경우에 일선 치료로 우리는 아트로핀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트로핀이 되지 않는다면은 2선 치료로 TCP 또는 드러그, 도파민이나 에피네프린 등의 드러그를 사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